네, 웨스트 마켓 인사이트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일주일 만에 미국 대선 판세 분석 2부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주에는 트럼프가 피격을 하면서 모든 시선이 트럼프한테 쏠렸었죠. 대세론도 일었었고요.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전 세계 시장이 요동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지금 뭐 여기 바이든 대통령 현 대통령이시죠? 사퇴 여론에 좀 시달렸습니다. 좀 힘드셨을 것 같아서 바이든 현 대통령이죠 지금은. 네, 좀 웃는 사진을 좀 뽑아봤고요. 아 그리고 네,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환하게 웃는 이분이 지금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해리스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요것이 결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주말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새벽에 미국 시간은 일요일이지만 우리한테는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네, 전격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후보를 사퇴를 하고요. 그리고 해리스를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해리스 이분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지 짤을 찾아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웃는 얼굴들이 많아요. 아,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미국의 대통령의 후보, 물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새로운 유형이 좀 탄생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네, 좀 웃음마저 좀 나오는데, 어, 그리고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막 춤추는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요, 트럼프가 굉장히 관심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저는 해리스가 민주당판 트럼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 그런지 같이 좀 보시고요.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 좀 많이 힘드셨죠. 사실 뭐 그동안 뭐 이렇게 못했던 건 아닌데 고금리 고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누구도 어떤 국민들도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저평가된, 그렇죠? 좋게 평가가 못 됐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고연령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좀 많이 아쉽고요. 그렇지만 현직 자신의 부통령이었던 해리스를 전격 지지를 합니다. 과연 이 선택이 잘한 것일까? 라는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말 사이에 바이든 차기 대선 전격 사퇴했고요.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는 트럼프를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이제 결정적으로 그죠? 과연 트럼프를 이길 수 있을까? 그죠? 이거 총까지 비켜간 사람인데 이길 수 있나? 요런 의문점이 있겠죠. 네.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네. 기존의 흐름을 바꾸지는 않았는데 조금만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요동치는 미국 시장, 한국 시장의 향배 역시 이게 또 우리는 또 주식 시장, 금융 또는 경제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그래서 본 영상은 시영 선생 저 반지혁 대표의 시장에 대한 통찰에 대한 내용이며 주식 매수 매도를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매는 본인 판단에 몫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네, 일단은 지난주에 이 역사에 남을 만한 이 사진 한 장을 남겼습니다. 이래서 이게 뭐 너무 의도적이지 않냐, 그쵸? 이게 각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어느 각도에 대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원판을 보면 여기에 성조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야, 미국 사람들의 피를 끓게 하는 야 이거 보면 누가 봐도 트럼프가 당선됐네. 이렇게 그래서 이대로 끝이냐? 근데 좀 더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과연 변수가 생길 것일까? 그쵸?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일단은 우리 시간으로 7월 22일, 이러면 월요일날 새벽이죠. 새벽 3시니까. 근데 이제 미국 시간으로 하면 21일이니까 일요일날 오후가 됩니다. 그동안 이제 주말에 이제 사퇴한다 안 한다 그쵸? 바이든은 굉장히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고요. 했었는데 전격적으로 이제 사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동안 지금 고생을 좀 많이 하셨는데 이제 시기가 안 좋았죠. 트럼프 이후로 네, 워낙 이제 그 인플레이션하고 그리고 고물가 그걸 잡으려고 해서 고금리 정책을 했죠. 진짜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을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인기 없는 정책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서 최근 빼고 뭐 미국 시장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좋았잖아요. 그렇죠? 비교적 잘 했고 그랬음에도 이제 인기가 많지 않았다는 부분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 고연령 그렇죠. 요것을 이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지지자들한테 이제 많이 사퇴 압박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퇴 압박을 받았었고요. 오랜 그 정치적 파트너들로부터도 사퇴하는 것을 권유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아프겠죠. 솔직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는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의 어떤 재건 이것을 하고 싶었겠죠. 뭐 트럼프가 뭐 마가라고 하는데 이게 뭘 어떻게 위대하게 하는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이민자들 많고 뭐 그런 얘기가 있긴 있지만 바이든은 어쨌든 간에 이제 IRA라든지 여러 가지 법을, 칩스법을 통해 가지고, 해외에 있는 뭐, 우리나라 뭐, 삼성, LG, SK 많이, 그쵸? 투자를 했잖아요. 바이든이 가장 법적으로 내세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물러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씁쓸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주변의 권고도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연령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나이 80이 넘으시면 아무래도 조금은 70대까지는 뭐 그래도 뭐 연륜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80이 넘으면 건강을 좀 더 우선해야 되지 않나 싶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결국에는 부통령이죠. 현재 부통령 이제 바이든 밑에서 사실 뭐 수거를 다 받아주던 사람입니다. 해리스는. 승계를 전폭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왜 해리스를 지지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과연 해리스가 트럼프 대비해서 경쟁력이 과연 있을까? 이런 부분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대선 누가 될까요? 이제는 트럼프 대 해리스. 물론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거 아니다라고 일부에서는 얘기하지만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확정입니다. 그렇고요. 왜 그런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이든의 이건 지난주 거예요. 지난주에 지금 바이든의 대체자는 해서 이게 조심스럽게 그때는 말씀드렸어요. 왜 아직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떡하니 있는데 그 자기가 사퇴하겠다고 그때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계속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카멀라 해리스 그리고 미셸 오바마가 두 여성분들이 둘 다 유색 인종이죠. 둘 다 트럼프와는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유력하다 말씀드렸고, 근데 뭐 인기 투표는 오바마가 더 우세합니다. 인기 투표는 오바마가 미셸 오바마가 더 우세하지만 이분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정치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물론 뭐 속마음은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미셸 오바마가 됐을 때는 이분이 정치인도 아닌데 다시 나온다 하면 물론 미국에서는 뭐 본인이 아니니까 뭐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오바마 3기 4기 이렇게 되게 될 수가 있죠. 물론 클린턴도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나오긴 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분은 원래 정치하시던 분들이고요. 그래서 미셸 오바마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요. 아직도 뭐 미셸 오바마가 나오면은 뭔가 숫자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현실 정치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실제 정치인하고 이런 셀럽, 유명인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정치를 했던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카멀라 해리스가 좀 더 유력하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둘 다 59세고요.
물론 미셸 오바마는 생일이 지나서 60세고 그래서 59세, 60세 딱 이 나이입니다. 그래서 아니 80대에 계신 분들을 봤다가 60세 뭐 많아야 우리 60세잖아요, 그죠? 굉장히 또 젊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 해리스의 이미지 자체가 좀 예, 기존에 봐왔던 정치인들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아까 제가 춤도 춘다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영상이 짤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좀 웃음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유쾌하다라는 좀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래서 이 두 장의 사진으로 이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년 시절이고요. 이거는 최근에 저 아이들하고 같이 춤추는 영상입니다. 이거 영상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영상인데 일단은 이제 유학의 시절이죠. 네, 딱 봐도 외모를 봤을 때 흑인하고 아시아계, 그 인도 어머니가 인도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옷을 봤을 때는 약간 인도풍이 좀 나기도 해요.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이쁘게 따주고 하는 거 봤을 때는 굉장히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메이카계 흑인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자메이카 하면은 뭐 레게 음악하고 좀 가난한 이미지인데 아버지는 경제학자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인도 사람인데 의학자예요. 아, 예, 나름 이 사회에서는 굉장히 상류 계층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는 것을 이 사진 한 장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외할아버지는 인도의 브라만계라고 하죠. 카스트죠. 계층 상위 최상위 계층이긴 합니다. 예, 어쨌든 어렸을 때 유복한 시절을 보냈고요. 그리고 결혼은 비교적 최근에 했는데 남편이 백인인데 유대인 변호사예요. 한국에도 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해리스가 부통령이 되니까 세컨드 젠틀맨. 그쵸? 만약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퍼스트 젠틀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퍼스트 레이디란 말을 들어봤어도 퍼스트 젠틀맨은 처음 들어봤죠? 아직 미국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어쨌든 어렸을 때 사진 보면 딱 유복하고 그런 시절을 보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을 보면 좀 뒤집어집니다. 네, 아이들하고 춤추는 영상이 있는데 이거 너무 재밌어요. 참 기존에 우리가 봤던 정치인들하고는 조금은 많이 다릅니다. 이거는 뭐 민주당판 여자 트럼프다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유쾌하다. 그리고 굉장히 웃는 모습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 트럼프는 조롱하기도 하죠. 뭐 광대 같다. 그죠? 광대 같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아마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고향이 아무래도 캘리포니아 서부 쪽이고 캘리포니아가 날씨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물론 뭐 캘리포니아는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날씨가 좋고 그래서 성격도 굉장히 유쾌하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보통 미국은 지역별로 사람들이 다 다르죠.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사실 한 나라가 아니죠. 사실은 원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니까 50개 주가 있고 각 주는 한 나라라고 봐도 스테이트란 말이 나라라는 의미도 됩니다. 어쨌든 캘리포니아 서부 쪽은 사람들이 온화한 날씨 때문에 성격도 좀 이렇게 유쾌하고 좀 개방적인 편이고요. 아마 카멜라 해리스도 약간 그런 영향이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동부 쪽은 아무래도 물이랑 좀 비슷하죠. 아무래도 조금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조금 이 동부 사람들은 조금 약간 경직돼 있고 대부분 우리가 아는 그 정치인 미국 정치인들은 약간 동부 쪽이 많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봤던 그런 정치인들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거 기회 있으면 한번 좀 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 두 장의 사진으로 해리스에 대해서 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뭐 업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은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검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의 법무장관까지 검찰총장에서 법무장관까지 했었고 그리고 흑인 여성 그쵸 흑인 여성 최초의 상원 의원이 됐고요. 그리고 흑인 최초로 물론 뭐 그 색깔이 좀 약간은 뭐 우리가 아는 그런 흑인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부통령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예, 보통 유리천장을 그동안 많이 깨고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바이든은 해리스를 지지하는가라는 거죠. 왜 바이든은?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바이든이 이제 좀 나이 때문에 이제 네, 건강에 대한 이슈가 있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물러나고 싶어서 물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번째이긴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이든 본인의 정책을 이어갈 적임자. 왜냐하면 바이든이 대통령이고 해리스가 부통령이었으니까 당연히 정권이 이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미국에서 레거시라고 하면 돼. 레거시. 그래서, 아, 자기의 자산을 이제 물려받을 사람으로서는 부통령이었던 해리스가 가장 적임자다라는 것이고요. 같은 민주당이라도 다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해리스가 하는 게 낫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왜 해리스냐? 첫 번째, 트럼프의 대항마로서는 정말 제격입니다. 이게 원래 부통령이 됐던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4년 전에 그때는 바이든이 도전자였잖아요. 그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었고요. 그래서 도전자였던 바이든이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선택을 합니다. 초이스했죠.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바이든은 그때도 나이가 많아요. 트럼프보다 3살 많고 일단은 나이, 젊음. 사실 이제 이게 바이든한테 없는 거예요. 바이든한테 이런 부분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리스가 상쇄시켜 줄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유색인종입니다. 저기 백인이죠. 근데 해리스는 흑인과 그리고 이제 자메이카니까 완전한 그 아프리카계 흑인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렇죠? 중남미의 또 그런 히스패닉을 좀 아우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인도니까 아시아인종을 어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이든,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하고는 잘 맞아요, 아주.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해리스를 당시 부통령으로 선택을 했던 거고, 요번에 사퇴를 하면서도 대통령 후보로 해리스를 지지하는 이유가 됩니다. 트럼프한테는 아주 정반대했습니다. 트럼프가 봤을 때는 정말 좀 끔찍하지 않을까. 뭐 말로는 뭐 쉽다라고 하지만 트럼프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트럼프 말은 믿는 게 아니라 반대로 보면 돼요. 트럼프는. 네. 그런 성향인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런 점과 어쨌든 민주당의 지지층과는 잘 맞는다라는 것과 그렇죠? 여성입니다. 여성. 특히 트럼프에 대해서는 여자들이 할 말이 좀 많죠. 야, 이거는 좀 19금이라서 자세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트럼프는 좀 물론 뭐 많은 잘 나가는 남성분들이 뭐 그렇긴 합니다만 편력이 좀 심한 편에도 속하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법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요. 어쨌든 출신, 그죠? 트럼프가 진짜 백인의 금수저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출신, 트럼프의 북에는 약간 게르만 쪽이죠. 독일 또는 오스트리아죠, 오스트리아. 그래서 이쪽 남성분들이 조금은, 좀, 이런 성향이 좀 강합니다. 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트럼프의 그런 성향이 남자들의 어떤 로망을 건드려주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진짜 욕망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을 그냥 막 끄집어내서 던져버리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인기가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해리스는 정반대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해리스가 못 살았던 거 아니에요. 아까 사진 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유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젊음하고 쾌활함. 이거는 솔직히 바이든한테 제일 부족한 거죠, 그죠? 바이든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부족한 게 이런 겁니다. 뭔가 젊음과 쾌활함. 바이든의 어떤 이미지와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통령으로 선택을 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것이 트럼프와는 대척점이 있어요. 정반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와, 이렇게 반대 성향인 사람이 있을 수 있나, 그죠? 이거는 이렇게 아주 짜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물론 트럼프가 예전에 클린턴 그 여자분이죠. 그때는 남자 대 여자 이렇게 했었지만, 근데 이런 그 쾌활함이 있었진 않죠. 근데 해리스는 뭔가 캘리포니아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척 잘 웃고 무척 쾌활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롱거리도 되지만, 잘하면 사람들은 이게 너무 많이 힘드니까, 이런 게 오히려 좀, 야, 이거 잘하면, 예, 요즘 사람들은 또 짤을 좋아하죠. 예, 트럼프가 인기 있는 것도 짤인데, 이거 못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판 여자 트럼프다. 굉장히, 예, 지금은 뭐, 지금, 뭐, 과연 뭐 사람들이 해리스를 지지할까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려서 오늘 낮에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해리스가 될 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예, 민주당의 기존의 유력 인사들도, 예, 속속 지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시각까지 오바마라든지 또는 이렇게 몇 분만 아직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곧 지지 선언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은 네, 이 열기가 또 얼마나 또 퍼져갈지는 가히 좀 상상이 좀 되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에세트라 했는데 요게 또 중요합니다. 사실 요게 또 중요해요. 뭐냐? 아까 제가 해리스는 무슨 출신이라고요? 네, 뭐 출신 성분에 대해서는 뭐 앞에 말씀드렸고 커리어를 봤을 때 이 사람은 검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송곳 같죠. 날카로운 질문. 사실은 이제 바이든이 그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이제 선택했을 때에도 민주당 경선에서 본인한테 하는 그런 굉장히 매서운 공세를 딱 겪어봤기 때문에 이거를 트럼프한테 들이대면 이건 진짜 매성 칼날이 되겠다라는 것을 느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어쨌든 성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거죠. 예, 해리스의 그런 능력을 바이든이 알아봤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검사 출신이란 거 아까 트럼프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죠? 네, 그렇죠. 사법적인 좀 문제가 아직 있으시죠? 예, 물론 이거는 뭐 유무죄 판단은 이제 법원이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유죄다, 무죄다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그런 사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고 검사장까지 하고 검찰총장까지 하고 아, 아주 뭐 트럼프에 대한 대항마로서는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해리스가 될 거다라고 뭐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요즘은 제가 워낙 너무나 이거 뭐 말한 대로 돼가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건데요. 권력 의지. 이게 대통령까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력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분도 예를 들어서 아까 미셸 오바마가 있지만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속마음은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되어야겠다. 내가 대선 후보가 돼서 승리해야겠다. 대통령이 되어야겠다. 이거는 권력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권력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트럼프는 이게 권력 의지가 강하죠. 예. 사람들한테 그냥 군림하는 거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좀 관심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권력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이게 바이든은 좀 그게 약해 보이긴 했는데 어쨌든 됐죠. 어떤 바이든의 어떤 성실함이라든지 이런 게 그때는 이게 코로나 이후이기도 했고요. 그게 먹혔었던 거고. 근데 그게 이제 4년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 게. 근데 해리스는 진짜 여자 트럼프입니다. 예, 민주당판 여자 트럼프입니다.
예, 권력의지 있어요. 쾌활합니다. 건강해요. 그리고 아니 그 여자에다 유색인종에다가 검찰총장에다가 여자 상원의에다 부통령 되는 거 이거 보통입니까? 보통 아니죠. 그렇죠? 예, 뭐 잘났고 한다고 뭐 해서 머리도 아주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본인 대비해서도 그렇죠. 일단은 뭐 일단은 건강 문제가 일단 바이든한테는 이제 발목을 잡은 거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본 것이죠. 예. 그리고 요거는 뭐 사담입니다만 원래 바이든은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장남 바이든은 누가 봐도 모범생이에요. 바이든을 꼭 닮았습니다.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은 일찍 죽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든이 이제 현재 몸이 이제 80대 좀 넘었는데 안 좋으신 거는 아마 그런 정신적인 아픔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이든은 음, 네, 뭐 뇌종양으로 46살에 죽었대요. 네. 어쨌든 이분도 뭐 델라웨어주 법무장관까지 하고 굉장히 촉망받는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바이든의 모든 이제 레거시를 물려받을 수 있었는데 꼭 이런 사람들은 꼭 일찍 죽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바이든한테는 굉장히 큰 아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바이든하고 해리스하고 인연이 있어요. 같이 그쵸 동료였고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바이든한테 해리스를 추천한 것도 있어요. 음. 사실 이런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통령으로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더 이상 후보를 물려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해리스를 선택했다. 모든 것이 해리스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또 중요한 거는 또 선거 자금 이것을 고스란히 그동안 이제 바이든이 많이 모아놨잖아요. 근데 고스란히 쓸 수 있는 것은 바이든과 해리스가 같이 해왔기 때문에 해리스가 쓸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물론 뭐 그게 중요하다라는 분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는 막말하기로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막말해서 물론 사람들이 이제 좋아해요. 그죠? 우리 그 이제 서민들이 봤을 때는 이제 대단한 사람들인데 막 말로 쪼아대니까 이제 그걸 재밌어하고 막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또 그런 사람으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해리스에 대해서 뭐라고 총평했나? 그죠? 막말이죠. 사실 막말을 뭐라고 했느냐 하는데 이거는 나무위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나무위키에서 발췌한 건데 원래 트럼프 뭐 정치뿐만 아니라 이게 뭐 막 내뱉잖아요. 그죠? 근데 해리스에 대해서는 몬스터 괴물이다. 너 사기꾼이다. 폰지 사기라는 데죠. 포니 카멜라 그리고 고약한 네이스티한 카멜라라고 불렀다고도 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하게 불렀지만 일단 뭐 몬스터는 우리 유현진 그 야구 선수죠. 야구 선수를 유현진 보고 몬스터 괴물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몬스터는 물론 이제 겉으로는 괴물은 나쁜 의미 같지만 미국에서는 이건 칭찬이죠. 몬스터다, 괴물이다, 엄청나다. 어. 물론 뭐 트럼프가 뭐 칭찬할 수는 없는데 이제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죠, 그죠? 다 사기꾼인 거죠,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고약하다, 네이스티하다. 요 표현은 미국에서는 만만치 않다,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말로는 카멜라 아니 해리스가 훨씬 더 쉽다, 바이든보다 쉽다라고 말은 하지만 트럼프 말은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뭐 사람들을 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합니다. 그런 편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막말을 총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거죠, 이거. 그쵸? 이거 뭐 언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좀 바이든은 좀 트럼프한테 좀 많이 좀 최근에, 트럼프는 와, 총까지 맞았는데도 저게 뭐 싸자 뭐 외치고, 뭐 바이든은 갑자기 막 코로나 걸려서. 그러니까 너무, 그쵸? 이미지가 뭐 대비가 되니까 바이든이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표로
투표를 하고, 물론 미국의 선거제도, 대선제도는 물론 이제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지율로 봤을 때는 그나마 해리스가 더 낫다. 물론 뭐 미셸 오바마가 나오면은 뭐 된다 하는데 또 그건 모르죠. 예, 본인의 권력 의지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예, 그거는 정치는 저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정치는 해본 사람, 물론 해리스도 물론 이게 정치 이력이 많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예, 바이든 밑에서 부통령까지 했었고, 그리고 예, 바이든의 어떤 정책들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적임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과연 지지할까? 당연히 지지할 수밖에 없죠. 이보다 더한 후보는 제가 봤을 땐 없습니다. 최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해리스가 정식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바이든이 사퇴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긴가민가 하겠죠. 예, 그렇지만 아, 뭐 어쨌든 간에 민주당도 바보가 아니니까 예, 결집을 하겠죠. 네, 뭐 이런저런 잡음은 없애려고 그래서 바이든이 아예 해리스를 지지를 선언을 한 거죠. 이렇게 지지 선언을 안 해주고 하면 나중에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진짜 푼지박살 납니다. 근데 아예 그냥 지지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 유명한 정치인들 아직 오바마는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뭐 자기 부인이 있어서 그런지 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뭐 아직은 사실 신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바이든은 오바마는 자기가 대통령 할 때 바이든이 부통령이었고 그 부통령의 바이든에 대해서 좀 안쓰러운 마음도 있을 것 같고 미안한 마음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말을 지지 선언을 하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지지 선언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떻게 판세가 어떻게 굴러갈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은 아직은 트럼프가 이제 2주밖에 안 됐잖아요. 총맞은 지.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좀 우세하지만 이 해리스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게 이제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뭔가 또 흐름이 좀 더 확실해지면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요거는 이제 그 2020년도 4년 전이죠. 그때 미국에는 선거인단 제도가 있기 때문에 독식, 승자 독식입니다. 그래서 그 해리스가 이제 플로리다 원래 아니 캘리포니아 원래 민주당 이제 전통적 지지 지역이고요. 여기에 55 선거인단은 제일 많고 텍사스 많고요. 그렇죠. 텍사스도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너무 비싸서 이렇게 텍사스로 뭐 회사도 옮기고 뭐 요즘 뭐 텍사스 굉장히 좀 핫한데 여기가 38석이고 플로리다 29석이고 뉴욕이 29석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주들이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이제 요쪽이 이제 경합 지역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이번에 그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저 벤스가 오하이오고 여기도 좀 18석인 게 적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표를 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공업지역 자동차 철강이 좋았던 이쪽.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게 아시아, 중국, 한국 뭐 이쪽으로 많이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예전 같지 않다. 그래서 표심이 예전 같지 않다. 원래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면 원래는 뭐 유색인종도 있지만 이제 유색인종 또는 못 사는 계층, 노동자 계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다 이제 아시아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표심이 왔다 갔다 해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러스트벨트 또는 경합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가져갈 때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지역이 또 있고요.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가져오면 더 좋지만 그게 쉽지는 않고 이런 경합지역에서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하이오 그리고 여기 켄터키가 많지 않은데 8석이죠. 그냥 8석. 여기는 또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번에 원래는 여기가 공화당이 우세 지역인데 요번에 네, 민주당에서 주지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좀 이쪽에 요런 것들이 좀 대단한 거죠. 요런 것들이 원래는 공화당인데 민주당에서 주지사가 나왔다. 어떤 사람인가? 뭐 이런 거. 그래서 일리노이 여기 또 보면은 여기가
원래 예전에 자동차 공업 지역이기도 하고 이곳이 또 우연찮게 최근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삼성, LG, SK가 공장을 만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겹쳐요, 이게. 여기가. 그건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요거를 관심 있으시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트럼프, 공화당 이제 후보죠, 지금은. 지금 벤스를, 어, 오하이오 상원 의원. 그래서 이제 아직 마흔도 안 됐습니다. 이게 트럼프도 본인이 나이가 많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 얼마 전까지는 바이든이었죠. 바이든을 봤을 때는 이제 고령 나이가 많은 것 때문에 계속 걸린다는 거를 보니까 젊은 친구가 좀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벤스를 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로 지목을 했죠. 네, 오하이오에 좀 빈민 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둘 다 백인이에요. 백인 남성이에요. 딱 이거는 해리스한테 공격당하기 딱 좋은 포지션에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네. 그리고, 뭐 제가 뭐 많은 미국 사람들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좀, 아, 일단은 서부 사람들은 좀 일단 쾌활합니다. 그 동부 사람들은 조금, 좀 깔끔하긴 하지만, 네. 좀 약간 좀 계산적이라고 좀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는 원래 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이쪽은 좋은 좋지만 아까는 좀 약간 우리랑 지금 완전히 이제 미국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쪽 사람들을 그닥 이렇게 좀 친해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건 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어, 워낙 백인 우월주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고, 물론 뭐 속마음을 트고 지내면 다, 뭐 누구나 다 친구는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점이, 어쨌든 둘 다 백인 남성이다. 그죠? 물론 하나는 금수저, 하나는 흑수저, 이런 건 좀 차이는 있지만, 둘 다 백인 남자다? 이거는 해리스한테 아주 그냥 공격당하기 딱 좋은 포지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있으면 부통령이 있어야 되죠. 러닝 메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러닝.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3명 정도가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아까 지금 켄터키 주지사 말씀드렸죠. 원래 공화당의 전통적인 텃밭이었는데 이번에 앤디 버시아라는 분이 젊어요. 또 보면 또 잘생겼습니다. 백인이에요. 아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해리스보다 좀 나이 많은 부분보다 이제 60세, 59세, 60세였잖아요. 그렇죠? 좀 젊은 사람이 좀 부통령 후보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물론 제가 이거 만드는 건 아니지만 요분이 좀 후보 그죠? 어차피 이제 해리스가 이제 부통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이제 그러면 부통령 후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몇 명을 봤는데 앤디 버시아 켄터키 주지사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좀 러닝을 메이트를 하면 그림이 좀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음. 그리고 켄터키의 SK가 공장을 짓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네. 이때 이분하고 만난 사람들은 좀, 땡 잡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여기서 먼저 그 부통령을 여기 더 러닝메이트를 먼저 결정했죠. 사실 요거를 보고서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야, 둘 다 백인 남자란 말이야. 그러면은, 야, 여자 유색 인종이면 딱인데? 어. 그리고 좀 둘 다 솔직히 말하면 좀 물론 트럼프가 좀 재밌는 캐릭터긴 하지만 이제 너무 많이 봤죠? 이제 좀 고리타분하고요. 그죠? 이분은 더 고리타분하고 점치만 더 고리타분하고 더합니다 했죠. 그죠? 근데 해리스는 참 재밌어요. 쾌활해요. 예. 예. 최근에 없던 유형이다. 그렇지만 웃고 있지만 이 사람이 검사 출신입니다. 굉장히 좀 매섭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요런 그래도 이제 단점이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상쇄시켜줄 요번 켄터키 주지사 요번이 어떨까? 요거는 그냥 예측입니다. 맞을지 안 맞을지는 나중에 보면 아실 거고요. 그림이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이제, 예,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좀 예측이 좀 빠른 편이긴 한데, 대부분 또 맞기도 해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결 구도에 따른 시장으로는 우리는 또 이제 경제를 보기 때문에 물론 뭐 트럼프가 되면 저 벤스도 그렇고 이게 고립주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자유무역주의가 우리는 자유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실 그게 더 좋습니다. 물론 뭐 중국을 조금은 좀 막아주고 이제 이런 건 좋지만 우리는 어쨌든 보호무역보다는 이제 자유무역이 좀 더 낫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그 주말에 바이든이 사퇴를 하고 나서 좀 나스닥 선물 지수가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이요. 오늘은 22일 월요일 날 밤입니다. 한 9시 10시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원고를 만들 때는 9시, 지금 이제 녹화할 때는 10시,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나스닥이 좀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해리스는 일단은 바이든의 부통령이었고 바이든의 정책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는 좋죠. 그렇죠? 예, 그게 끊길까봐 지금 사실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고 시장이 안 좋은 이유기도 하니까요. 어쨌든 간에 나스닥 선물이 지금 좀 살아나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국채금리, 그쵸? 트럼프가 되면 관세 매기고, 그러면 상품 가격 올라가고, 그러면 물가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고. 물론 뭐, 트럼프는, 일단은 트럼프가 돼도 금리는 무조건 내립니다. 자기가 되기 전에 내리지 말라고 했지, 본인이 되면 내립니다, 무조건.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번 주에 뭐 PC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되기도 하고 올라가다가 좀 주춤하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국채금리가 또 중요하게 보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과연 물론 뭐 벤스도 좀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트럼프가 언제부터 이제 가상화폐에 관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표를 획득하는 데는 지지를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더 강한 것 같고요. 뭐 트럼프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법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해리스가 또 적임자다. 아주 그냥 대항마로서 굉장히 적임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렇죠?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어떻게든 당선이 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죠? 이건 뭐 총알 피해가 문제가 아니죠.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고요. 의회 폭동 관련해서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가상화폐 본인은 뭐 트립토 이제 거기서 뭐 지지한다 얘기를 했는데 좀 꺾였죠. 그래서 물론 이제 가상화폐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서운하시겠지만 저희 웨스닥에서는 그렇게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다. 늘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운영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하면은 떠오르는 게 김정은과의 어떤 협상, 대화. 이게 또 되면 또 우리나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물론 저도 뭐 남북 관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현 상황에서 이게 잘 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뭐 저는 이거 나중에 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별로 힘은 없네요. 그죠? 오늘 좀 음봉 그러니까 바이든이 사퇴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북 경협주가 조금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난티를 봤을 때도 금강산 이쪽도 오늘 음봉이고요. 그렇죠? 초반에는 그 주말에는 이게 바이든이 사퇴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뭐 트럼프하고 바이든을 갔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바이든으로 계속 가면 필패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뭐 이게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겠지만 바이든으로 가면 필패한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뭐 사퇴 압박이 굉장히 좀 있었고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예, 경영주는 너무 기대는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더라도 주말에는 뭐 트럼프 기사들이 많이 도배가 됐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김정은과 사이 좋았다. 뭐 원래 이제 또 비슷한 사람끼리 좋아하잖아, 그죠? 뭐 좋은 사람이다 어쩌다 뭐 이러면서 걔 이제 운을 띄웠었는데 운 띄워놓고 지금 뭐 던졌네요, 그죠? 곤봉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한테서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네, 이거 우크라이나, 러시아, 네, 러우, 바이든한테서 답답했던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미국이 뭐 러시아랑 싸우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화끈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좀 그런 거긴 한데, 트럼프가 되면 이런 점은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경제라든지 그리고 예, 군사력, 죠 병력의 문제가 있죠. 뭐 더 이상 이제 군대 전선에 나가서 싸울 인력이 없어요. 그죠? 젊은 사람 뭐 중년까지 다 계속 소모전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진짜 아무 의미 없는 이제 전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도 당연히 안 좋고 그래서 언젠가는 끝이 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못을 박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달가운 거 아니지만 뭐 트럼프가 무슨 생각하는지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이라도 유리하게 어떻게 협상을 해보자 뭐 얘기했었는데 이게 얼마나 진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좀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건 뭐 트럼프가 됐든 누가 됐든 어쨌든 이제는 끝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제거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좋았어요. 그렇죠? 어제도 뭐 이런 뉴스가 좀 많이 나왔었고 SI 모듈러 주택 재건주의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하고요. 근데 SI는 좀 많이 못 갔고요. 비교적 이거는 많이 못 갔고 대신에 이제 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이것도 대표적 우량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고평가 아니기 때문에 볼 수도 있다 말씀을 일단 드렸었고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현대 에버다임 그죠? 여기는 이제 건설기가 중장비죠. 중장비 보통 우리 중장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 진짜 공장에서 바로 나온 것도 있지만 중고도 있죠. 그런 거 하시는 데라고 보시면 되고 현대 에버다임 오늘 뭐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상한가 같죠? 데모란 종목도 있고 데모는 좀 약간 소형 종목이고요. 진짜 테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종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했는데 요거는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방사는 트럼프가 아니라 원래는 방사는 원래 강했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근데 이제 많이 엮어서 이렇게 좀 그런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트럼프로 대변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경협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재건은 좀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죠? 우크라이나 상황이 더 이상 전쟁을 이어가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인도적인 입장에서 봐도 무의미한 싸움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은 문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좋은 거는 몇 개 있지만 이게 다 거의 다 테마고 별로 이렇게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안 주는 종목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SK 최태원 회장님께서 드디어 이제 못 참겠다 이거죠. 아니 그 뭐 정권 바뀐다고 법을 그냥 막 뒤집어 놓고 근데 트럼프가 예전에 그런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죠? 본인이 좀 더 주목을 받기 위해서 앞에 했던 것을 전임자가 했던 것을 막 뒤집어 엎습니다. 이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지만 우리 경제를 보는 사람들, 증시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안 좋죠. 최악입니다. 최악. 솔직히 말하면. 어쨌든 간에 최태원
이분도 답답하니까 한마디 한 거죠. 그죠? 아, 도대체, 아니, 그럼 보조금 안 주면 우리가 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솔직히 뭐 미국이 땅은 넓으니까 땅값은 쌀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인건비라든지, 그죠? 아, 거기 뭐 물가도 엄청 비싼데 거기다 굳이 왜 만듭니까? 어? 거기다 투자한 거는 뭐 우리나라 뭐 조단이 뭐 이게 투자하는 게 무서워요. 근데 뭐 대통령 바뀌었다고 뭐 한 번에 뒤집어 버리면 도대체 뭐 하라는 겁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마디 하셨습니다.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그 신뢰성이 없으면 안 되죠. 네. 그런 점에 어쨌든 간에 이제 좀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트럼프가 되면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가뜩이나 또 전기차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이렇게 책정해 놓은 어떤 이제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은 이제 좀 무시하는 좀 파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말을 하면서 불확실성을 좀 띄웠다는 거죠. 그래서 LG엔솔, SK, 그다음에 삼성 SDI. 그래서 그래도 삼성이 전략적으로 잘한 것은 돌다리도 두들겨서 간다는 거죠. 지금 이제 확정적인 것은 인디애나의 스탈렌티스와의 합작이고요. 근데 지금 엔솔이라든지 SK는 사실 지금 이것 때문에 이게 얼마나 여기가 지금 솔직히 적자에다가 힘든 얼마나 안 좋습니까? 어?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걸 뒤집어요. 그래서 물론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일본도 있고 그다음에 독일, 폭스바겐도 있고 투자를 미국에 많이 계획을 하고 이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정권이 바뀐다고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도 또 보면은 다 여기 몰려 있잖아요. 너스트 벨트 또는 이쪽에 공화당이 우세 지역이거나 경합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면 이제 현지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걷어찬다? 이거는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 월요일까지는 이제 그런 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왜? 지난주까지는 트럼프가 이제 뭐 대세인 것처럼 이렇게 되었었으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들어가라 하기는 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LG에서 뭐 2000년 대표적인 종목만 보면 벌써 또 쓰리바닥이요. 또 쓰리바닥. 또 쓰리바닥까지 또 만들어 놓네요. 그래서 당연히 해리스가 좀 더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해리스가 이번에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제 그 민주당의 차기 대선에 뭔가 이제 좀 정치적인 좀 큰 인물이 되지 않을까. 또는 이제 그 해리스 뒤에 이제 부통령 러닝메이트죠. 그런 흐름을 좀 봐야겠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쓰리 바닥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도 좀 분위기가 좀 돌아서고 있고 결국에는 민주당도 해리스로 결집할 거다. 저는 뭐 그 이상의 선택은 없다라고 일단은 보입니다. 민주당 쪽 입장에서겠죠. 반대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악일 수도 있고요. 음, 미셸 오바마보다는 오히려 해리스와 좀 더 경쟁하기 좀 더 까다로울 수 있다.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네이스티하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 또 바닥을 또 만들죠. 오늘도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이 다시 돌아서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해리스가 얼마나 트럼프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을지는 한번 또 두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짧게 요약하면요. 바이든 사퇴하고 해리스 지지는 신의 한 수였나라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뭐 결과는 두고 봐야겠죠. 예, 그렇지만 예, 어쨌든 간에 최선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은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게 진짜 진짜 해리스가 이제 트럼프를 넘어설지는 예, 일단 좀 더 두고 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예. 그러시고요. 예, 어쨌든 간에 해리스의 어떤 이런 보이지 않던 면면을 보면 야 여자 트럼프다. 정말 이번 좀 포스가 장난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올해 대선은 덕분에 매우 흥미진진해졌다. 라는 것입니다. 좀 재미없게 흘러갈 뻔했는데 좀 해볼 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누구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뭐 지금 이후로 어떻게 또 흐름이 바뀔지는 두고 봐야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아, 일방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시황 전문 채널 웨스타 마켓 인사이트였고요. 구독 알람 감사합니다.